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투자 전략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보통 투자 전략에 관한 증시 토크를 하게 되면요, 조회수가 툭 떨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투자 전략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 오늘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조회수 폭망각이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무엇으로 잡았느냐? 투자 전략을 만들 때 있어서요, 완벽주의를 좀 경계하자라는 취지로 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완벽주의 금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증시 토크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증시 토크 올라오는 걸 못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관해서는 어떠한 개인 투자자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 연구를 하고 계시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증시 토크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거의 한 23년, 24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주식 투자에 관한 어떤 전략 이야기를 하면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어떤 20대, 30대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는 옛날 사람이 투자 전략 이야기하고 있네, 이렇게 들리실 것 같아요. 그 느낌은 어떤 건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여 년 전에 처음 주식 투자할 때 그때 당시 이제 주식 투자 연구하신 분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요즘은 파이썬이라든가 여러 가지 코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약간 저도 올드하다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요, 20년 전에 보면 그때 당시도 투자자분들이 나름대로의 투자 연구를 하신 분들 많았는데, 그때 당시 보게 되면요, 제가 99년, 2000년인가? 요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연구하시는 어떤 분께서 우연히 어떤 모임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히사시부리 인사하시고 탁 등장하셨는데, 화통을 등 뒤에 메고 등장하셨습니다. 화구통이라고 하죠. 이게 뭐야? 천자천통 같은 옛날 대포인가? 모양은 비슷합니다만, 요거 이제 그 미술학과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종이하고 여러 가지 화구 넣고 다니는 그 통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는 종이를 넣어놓고요, 직접 매일같이 차트를 그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너무 올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아주 예전에는 저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이제 시대는 바뀌어서 지금은 HTS나 MTS에서 직접 주가 차트 바로바로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재무 데이터를 이제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FM 가이드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저희 회사도 저희 재무 데이터 사서 쓰고 있어요. 보게 되면은 그 재무 공시가 나오고 단 며칠 만에 재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됩니다. 예전에는 이거 다 수작업으로 다 마이닝하고, 그거 마이닝 하더라도 또 오류가 있거든요. 그거 딱 검증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러한 재무 데이터, 직접 마이닝 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퀀트 형태, 룰 베이스 기반의 가치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리얼타임으로 올라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고도화된 투자 전략을 만드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아주 올드한 방법이든, 아니면 중간에 과도기에 있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형태에 있든, 투자 연구를 하시게 될 텐데, 그 투자 연구를 하실 때 이 점을 주의하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과도한 완벽주의. 우리가 이제 투자 연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완벽주의를 떠올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은 투자 연구 좀 하신 분들은 이 사람 또 맨 처음 할 얘기가 과최적화에 오르겠구만,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뭐 그렇게 뻔한 얘기를 제가 맨 앞에 하진 않겠죠. 예, 첫 번째로는 예, 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 연구를 하시다 보면요, 정말 좋은 전략을 발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떤 투자 전략을 발굴하는 순간에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내가 뭐 10년, 뭐 몇 년 이렇게 투자 연구를 했는데 그때 이 전략을 알았더라면 내가 정말 수익률 어마어마했을 텐데. 예. 그렇게 이제 자신이 이전에 연구했던 여러 가지 투자 연구라든가 투자 전략을 비하하는, 스스로 깎아내리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 예, 뭐 그 이전에 조금 뭐 부족했던 투자 전략, 혹은 아예 형편없던 헛수고와 같은 그런 투자 전략을 연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재 투자 전략을 발굴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 드리면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비유를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그 게임 하실 때, 예,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정말 화려한 게임들 많습니다만 저 요즘 게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롤플레잉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게임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예, 대항해 시대. 제독님의 학예 레벨이 상승했습니다. 학예술 지식이 상승했습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죠? 예. 자, 저런 게임을 하게 되면요, 이게 투자 전략 연구하고도 비슷한 게 있어요. 레벨이 낮을 때는 아무리 좋은 엄청난 뭐 어떤 전략, 그때 당시는 안 보입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레벨이 높아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예, 여러분들이 지금 발굴한 어떤 엄청난 전략을 발굴할 수 있는 눈이 트이게 돼요. 예, 이거 엄청난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제가 과거에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999년부터 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그 사이에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뭐 99년에는 뭐 닷컴 버블 속에서 이제 성장주 투자 연구도 했었고, 2000년 초중반에는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그리고 옵션 트레이딩. 저도 왕년에 파생으로 참 재미 좀 봤습니다. 자, 그 후에 2000년대 중후반 돼서야 뭐 중간 과정에 가치 투자가 병행되긴 하였습니다만 정착이 된 게 2000년대 중후반이었어요. 가치 투자 전략을, 예, 룰 베이스로, 자, 거의 뭐 초기 형태로 갖추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스타일 투자 전략이라고 불렸었어요. 자, 저 전략 2000년대 중후반에 룰 베이스 기반의 가치 투자 전략 초기 형태를 딱 정립했을 때, 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그 이전에 이런 뻘짓하지 말고 이것을 미리 알았으면은, 와, 내 진짜 어마어마할 텐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그때 당시 이러한 뻘짓들, 헛수고라고 생각했던 그 과정 하나하나가 쌓였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된 전략을 볼 수 있는, 예, 해안이 터졌던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을 한참 연구하던 시절에는요, 뭐 여러 가지 그 착오들이 많았었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뭐 성급하게, 예, 성급하게 이제 전략을 완성한 다음에, 야, 이거 인생 대박이다 하면서 성급하게 투입했다가 그 다음 날부터 팍팍팍 빠져가지고, 와, 진짜 간이 오른쪽에 붙어 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간이 막 쪼그라드는 느낌 있죠. 예, 그러한 막 스트레스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그 과정에서 뭐 이제 룰 베이스 기반의 가치 투자 연구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지식들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예,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 2000년대 중후반에 이러한 전략을 초기 세팅한 후에 지금 한 십수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과거 초기에 비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예, 세련돼졌어요. 예, 이때는 좀 뭔가 약간 투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투자 연구를 하실 때 이런 상황을 마주하시게 될 거예요. 야, 내가 이게 이때, 그때 알았더라면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실 수 있지만, 예,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전략을 발굴할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고, 그 덕분에 지금의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아마 5년, 10년 지나서 지금을 보게 되면요. 그때 조금 뻘짓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를 하시게 되겠지만 그 과정이 모두 여러분들의 그야말로 노력과 연구의 지속에 있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서 현재 시점에 어떤 100% 완벽한 것을 추구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본인이 힘들어지니까요. 그 선까지 간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 투자 전략을 연구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과최적화의 오류입니다. 자, 과최적화의 오류. 이게 투자 전략 연구하신 분들은, 은근히 많이 들어보신 용어죠. 이게 뭐냐. 투자 전략을 연구하다 보면요, 정말 100% 완벽한 수익률 곡선을 만들고 싶어 해요. 100% 완벽한 수익률 곡선이 뭐냐? 요겁니다. y x제곱 또는 2x제곱. 뭐 이런 거. 2의 x승 같은, 이런 어마어마 수익률 곡선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죠. 그러다 보면은, 연구하면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여기에 붙이고, 저기에 붙이고 하면서 덕지덕지 붙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됐어. 이런 거를 무시하기 위해서 예외사항을 덕지덕지 붙여서 억지로 이렇게 피팅합니다. 맞춰요. 억지로 피팅을 해요. 자, 뭐, 대표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 공부하신 분들 보면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상승 1파, 2파, 3파, 5파, 조정 A파, B파, C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 차트에 갖다 붙이고, 이거는 예외적 케이스.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면서, 덕지덕지, 예외적 케이스만 갖다 붙이다 보면, 피팅은 되는데, 과거 데이터에서는 수익률을 만드는 어떤 완벽한 것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실제 투자에서는 이게 수익률을 만들지를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과최적화의 오류라고 해요. 이것은 차트 분석뿐만 아니고요. 가치 투자를 어떤 룰 베이스 기반으로 퀀트 투자하겠다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면은 밸류에이션도 여러 가지 기준들 척척척척척 붙여가지고 사용하신 분들 늘고 있죠. 여기에 퀄리티 지표 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라든가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ROE는 기본으로 들어갈 거고, 총자산 이익률 등등등 다양한 게 또 이렇게 퀄리티 지표로 해서 들어갈 거고요. 재무지표 당연히 들어갈 거고, 여기에 더해서 경제지표도 참고 자료로서 조건을 덕지덕지 붙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들, 덕지덕지 붙겠죠? 차트도 붙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이렇게 하늘 꼭대기 모르게 올라가는 그러한 수익률 곡선을 과거 데이터에서는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미래를 보장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자산 배분 전략도 요즘 보게 되면은 초반에는 주식 채권으로만 연구하다가 이것만 가지고 뭔가 부족해. 금, 구리 이런 것도 붙이고 오일도 붙이고 레이 달리오의 사계절 전략, 그런 것도 좋네? 그런데 사계절 전략에 소맥하고 커피도 섞고, 비트코인도 섞고, 그러다 보면, 이게 덕지덕지가 돼버리게 되고, 수익률 곡선, 과거 거는 완벽해지게 되지만,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제가 백테스팅을 통해서 어떤 기술적 지표를 이용한 완벽에 가까운 수익률 곡선을 만들어 봤어요. 하지만 요 수익률 곡선이 미래를 보장하진 못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구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과최적화 단계에 넘어갈 수 있는데, 과거에 제가 한참 투자 연구를 할 때, 2000년 초중반에 시스템 트레이딩,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연구할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어떤 수익 곡선이 완벽한 어떤 전략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급하게 다음날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야, 인생 역전이다. 했는데, 시그널이 안 뜹니다. 시그널이 안 떠요. 이게 무슨 일이지? 봤더니 미래 데이터를 알아야지만 시그널, 매매 시그널이 뜨는 거였더라고요. 좀 표현을 하자면 오늘 장 시작했는데 오늘 종가를 알아야 돼. 거의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과최적화된 시스템을 무리하게 투입했다가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꺼지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전략을 연구하시게 되면요, 그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백테스팅뿐만 아니고 그 전진 분석이라고 해서 구간을 나눠서 테스트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실 데이터 검증이라고 해서 내 돈을 투입시키는 건 아니지만 실제 시장에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혹시나 어떤 논리적인 오류가 없는지 이거 검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전 검증을 일정 기간 또 해야 돼요. 이게 실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실제 내 돈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모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내가 만든 전략을 다양한 시장에 투입을 해봐서 과최적화의 오류가 있는지 그 여부를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연구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연구를 하다 보면은, 자, 이게 단기간에 성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연구, 그 과정에서 과최적화의 오류를 만든 어떤 허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성급하게 투입했다가 이거 아닌가 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시행착오 속에서 여러분들의 레벨이 높아져요. 대항해 시대 게임에서 주인공의 레벨이 보면은 뭐 엄한 곳에 막 항해하다가 뭐 태풍에 휘말려서 거의 죽을 뻔하면서 뭐 항해 레벨이 확 높아지는 것처럼, 그리고 뭐 과정 속에서는 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레벨이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러면서 새로운 전략들을 하나하나 발굴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는 있죠. 그러면서 수익률이 한 번씩 뭐 이러기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등락은 있더라도 신압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러한 성과가 장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들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략을 만드실 때요, 단순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연습장을 샀을 때 찰리 채플린이 있던 어떤 연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봤더니 Simple is Smart라고 써 있었던 기억이 나요. 단순한 게 최고다. 전략은 뭐 복잡한 것보다는 좀 단순한 게 소위 로버스트, 강건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노력, 검증 과정, 실 데이터 검증, 뭐 전진 분석, 그리고 실전 데이터 분석, 실전 분석 속에서 완벽해, 이제 내 전략이야, 그리고 믿고 투입시키면은 시황의 어떤 흔들림을 넘어서서 그 전략을 신뢰하고 믿어주세요. 그리고 그 전략을 지켜가시다 보면은 뭐 부침은 있죠. 이 주식 투자란 게 뭐 어떻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갑니까? 부침은 있더라도 장기적인 성과, 그 과정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투자 전략에 관한 주제로 해서 좀 썰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는 종종 언급을 드릴 거예요. 생각해 봤더니
투자 전략에 대한 주제로 예, 증시 토크를 만들 때마다 조회수가 떨어져서 제가 좀 뭐랄까 좀 예, 증시 토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애청자님들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증시 토크 만들어 가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매일같이 함께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하셔야 되더라고요. 딸랑딸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말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